삼성전자 광주 사업장과 27년간 거래를 해온 협력업체가 공개적으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장이 교수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소형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한 협력업체가 한 달째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앞에서 직원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에 27년 동안 부품을 납품해온 업체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런 반란을 일으킨 걸까요?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이 가린 채 삼성전자 앞에 선 협력업체 직원들. 삼성전자 때문에 임직원 400여 명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며 호소합니다. 불황승계 무장하라! 계약서를 실시하라! 이 업체는 지난 27년간 삼성전자의 냉장고 압축기 부품을 독점 납품해온 업체입니다. 10년 전부터는 삼성을 따라 중국에 진출해 공장 2개를 세웠는데 작년 초 삼성의 물량을 줄이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업체는 공장을 매각하는 게 어떠냐는 삼성의 권유에 삼성의 지원 아래 매각 협상에 나섰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의 10분의 1인 헐값을 제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계략이 있는 것 같구나. 공장을 망가뜨려 놓고 팔라. 그러면 헐값에 파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업체는 삼성의 부품 납품을 중단하는 일종의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공장 중단 사태는 지금까지 한 달이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되던 핵심 부품들은 보시다시피 공장 안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삼성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협력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기에 매각 협상을 지원해줬을 뿐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매각가가 나왔는데도 업체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공장 물량 감소는 글로벌 시장 위축에 따른 업계 전반의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교수 채용을 놓고 또 말썽입니다. 교수들 사이에서 회의록을 조작했다, 안 했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에 작성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교수회의록입니다. 전체 교수 8명 중 과반인 5명이 참석해 신규 교수 정원 규모를 논의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학과장은 이를 근거로 대학본부에 신규 교수 2명을 채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로 기록된 A 교수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는데 참석자로 기록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수회의의 의결 기준이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참석자가 4명이냐 5명이냐에 따라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과장은 이에 대해 연구년을간 교수 1명을 제외한 7명의 교수 가운데 5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찬성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의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일부 학과 동문들도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회의에 참석해서 반대를 표명했던 교수가 찬성자로서 둔갑되어가지고 학과 사회대에 요청이 되고 사회대에서는 본부에 TO 신청을 했던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 정액과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일부 교수의 담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학 본부는 교수들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밤사이 남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우량도 많겠고 특히 바람이 태풍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김우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달 중순 광주 전남 지역에 초속 35m의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가로수가 승용차를 덮치고 간판이 바람에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이런 강풍이 광주 전남 지방에서 불겠습니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태풍급 강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졌고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람과 함께 여름처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강우량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오전부터 그치겠고 연휴 기간까지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기상청과 재해대책본부는 봄철에 만나기 힘든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과 각종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은 올해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될 수 있도록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민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고 윤장현 광주시장은 전체 직원회의에서 기념곡 지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취재기를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광주에서 촬영됩니다. 광주시 도시공사는 공사 소유인 상무소각장 인근 공터를 오는 9월 15일까지 영화 제작사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화 제작사는 이곳에 80년 당시 광주 금남로 거리를 재현한 세트장을 만든 뒤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일 임시 공휴일에 쉬는 분들은 횡재한 기분이겠지만 못 쉬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할 겁니다. 지역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텐트나 캠핑카, 글램핑 등 60여 면의 야영 공간을 갖추고 있는 담양의 한 캠핑장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지만 어린이날을 앞두고 사실상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오는 6일에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황금 연휴로 바뀌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에는 예약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다 쳤어요, 여기까지. 지난해 광복절 70주년 기념 임시 공휴일에 60% 이상 매출 신장을 기록한 이 백화점도 올해 또다시 임시 공휴일 대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를 준비하여 또 가족 단위 고객 맞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임시 공휴일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기아차나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들은 대부분 쉬지만 중소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빠듯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데다 인건비나 운영비 등 돈 쓸 때는 많은 반면 쉴 경우 수입이 줄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타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70-80%가량은 임시 공휴일에 쉬지 못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갑작스럽게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다 보니 저희들도 기업원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갑작스럽게 지정된 임시 공휴일이 한쪽엔 선물로 다른 쪽엔 박탈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각종 기념일이 즐비한 5월 가정의 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달은 언제이신가요? 광주 시민 10명 중 8명은 어버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의 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역시 부모님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5%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생활이 바쁘고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직장인과 대학생들은 5월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어버이날 선물과 외식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는 자녀들. 5월 가정의 달만이라도요, 마음의 빚을 덜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에도 면세점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주선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오늘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관광 자원의 다변화와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서
호남의 면세점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에 4개 면세점을 신규로 설치하기로 하고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한 곳씩 추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일주일 만에 호남을 또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대불선단의 조선업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전남 지역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더민주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과 구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패배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새 지도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마약을 양주에 녹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50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30g이 녹아있는 1리터가량의 양주를 수화물로 위장해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주병 안에 동시에 1000명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마약이 녹아 있었다며 이들이 이를 고체화시켜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문화재 보수를 명분으로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찰 주지 스님 66살 김모 씨와 시공업체 51살 양모 씨 등 49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암자 신축이나 문화재 주변 도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화재 보수공사 시 전체 공사비의 10에서 20%가량을 사찰해서 자부담해야 하지만 시공업체가 이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